안녕하세요. 관종개미 TV입니다. 오늘 시젠의 움직임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대차는 7만 20주, 상환은 무려 44만 2,993주, 잔고는 약 831만 주 정도입니다. 상환은 요 근래에 가장 많은 수량을 했는데 이런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하방 세력에게는 더욱더 긍정적입니다. 저렴하게 싼 가격에 상환을 많이 했으니까요. 외국계 매동을 보면 JP모간 38,973주 매도, 시티그룹 402주 매도, 메릴린치 3,358주 매도, 여기까지가 매도고요. 모건스탠리 185주 매수, HSBC 1,585주 매수, CS증권 2,257주 매수, UBS증권 4,112주 매수, 골드만삭스 3,618주 매수입니다. 오늘도 장전 동시호가에서 1% 정도 상승해서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100원 오른 64,000원에 시작을 합니다. 미국의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초반에 장이 확 밀리는 현상이 나왔지만 이내 진정되는 듯 보였고, 선물에서 웨이니 매수, 금융투자 매도에 프로그램 매수의 초반 포지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가는 보합 근처에서 변동성이 크지 않게 움직이고 9시 40분쯤 선물에서 눈치보기 왔다 갔다를 멈추고 웨인이 매수 쪽으로 포지션을 잡고 금융투자는 매도 쪽으로 움직입니다. 프로그램도 롤링 하다가 10시 14분부터는 매수를 하며 주가는 상승하기 시작하여 10시 21분쯤 64,900원까지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눈치보기 장세여서 거래량도 전일 동시간대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 그냥 힘이 없는 상승을 잠깐 할 뿐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잠깐 상승한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은 시제는 높은 확률로 물리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략 64,000원에서 64,800원 사이를 거래량 없이 지루한 횡보를 하다가 점심시간을 지나 오후장에 들어가며 1시부터 선물에서 웨인의 매수량이 급감하고 금융투자의 매도량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밀리고 63,700원까지 내려옵니다. 프로그램은 10시 14분 이후부터 계속 순매수로 2만대를 유지해 주지만 거래량이 작아서 무의미할 뿐입니다. 1시 50분까지 웨인의 선물 매수가 급감하고 그 후 횡보를 하며 금융투자는 정반대로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에도 거의 변화가 없는 움직임이었고 그저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되고 다음 주를 기약하는 수준만 되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100원 빠진 63,800원에 약보합 마감합니다. 오늘 공매도는 52,692주, 거래량 대비 무려 12%나 됩니다. 거래량이 최근 몇 달 들어서 가장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정하고 공매도를 쳤습니다. 이것은 하방으로 계속 누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선물은 웨인이 43계약 매수, 금융투자는 302계약 매도로 선물도 오늘은 눈치만 보다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개인과 외인의 물량을 모두 받았고요. 코스닥은 외인 기관 양매도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같은 진단 키트 종목인 바이오니아는 오늘도 17% 가까이 급등해서 시젠의 주가를 넘어서는 기염을 토하며 시젠하고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너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사가 변하기를 기대하는 주주들의 입장은 더 이상 말씀을 드리면은 입이 아플 정도로 그동안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허나 변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아주 간단한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 시젠 모 카페에 올라온 IR과의 통화 내용을 보면 현재 시젠이라는 회사에서 바라보고 있는 주주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라질 승인 공시를 오해하지 않았느냐, 브라질 시장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회사의 답변이고요. 브라질 승인권은 공시 대상이 아니지만 브라질 시장은 중요한 시장이 맞습니다. 근본 승인권은 올 4월에 국내 수출 허가를 받을 당시 국내 언론에 보도하였고 이후 브라질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인허가 신청을 한 건인데 최근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선 언론을 포함한 전 세계 관심이 델타 변이에 있고 특히 남미에선 람다 변이에 관심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 델타 및 람다 변이를 타겟팅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이미 기사화된 내용을 브라질 승인 받았다는 이유로 언론 보도를 추진할 경우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언론 보도를 추진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코 중남미 최대 시장인 브라질 시장을 간과하거나 주주님께서 바라는 중요한 내용의 기사화를 방관한 게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 두 번째, 공시에 관한 각종 의문, 즉 자율공시 회피 및 임의공시 누락 의문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회사의 답변이고요. 자율공시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나 그동안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존재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계당국은 기업들에게 자율공시라도 사전에 협의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회사도 작년 코로나 초기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 작년 하반기 독감 동시 진단 제품의 시의 승인, 브라질 대규모 공급 계약 등 시장에서 의미 있게 판단할 주요 내용으로 판단하고 자율 공시 사항으로 사전 협의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공시가 되지 못하였고 언론 보도를 통해 주주분들에게는 알려드리고자 기사화하였습니다. 회사는 앞으로 이러한 주요 사항들을 자율 공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급 계약 공시의 경우 본사 계약 기준 전년도 매출 10% 이상 단일 계약 기준이며 대략 1,200억입니다. 자율 공시는 전년도 매출 10% 미만 단일 계약 기준입니다. 임의로 판단하여 자유롭게 공시할 수 없으며 거래소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시젠의 경우 국내 타 진단업체와 달리 전 세계 주요 대륙에 법인을 두고 법인 영업을 하고 있으며 법인이 없는 국가는 대리점을 통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업 특성상 본사 기준 대규모 단일 공급 계약 발생이 거의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세 번째, 콤보 스왑 식약처 승인권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콤보 스왑은
국내 식약처 인증, 수출입 허가 포함이 완료된 상태이며 해외 인증은 유럽 CE를 완료하고 타국가 인증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주들은 모든 승인에 대한 언론 기사화를 원한다 라고 요청을 하니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각 국가 및 인허가 대상 제품의 중요도에 따라 언론과 시장의 관심도를 판단하여 언론 기사화를 추진합니다. 현재 30여 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코비드 및 논 코비드의 다양한 제품의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으나 발생 사안 전체를 개별 기사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선 언론과 시장의 관심도를 파악하여 핵심 내용을 어필해야 되는데 언론의 입장에서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보도된 제품의 반복적인 홍보는 오히려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내용을 기사화하지 않고 나름대로 내부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홍보를 추진하는 것은 회사를 아직 잘 모르는 다수의 소액주주 또는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투자자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며 이러한 일종의 중요성 원칙 역시 선별적 언론 홍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6월 말 기준 시젠의 총 주주는 약 17만 명 수준으로 이 중 일부는 아직 분자 진단 및 회사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기사화가 투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하거나 의미 있는 정보 중심으로 보도를 진행하는 관행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IR 통화에서 특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네 번째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이해를 한다고 쳐도 이 부분이죠. 언론의 입장에서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보도된 제품의 반복적인 홍보는 오히려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물론 언론을 신경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왜 언론의 입장에서 중요도를 판단하는지요? 주주들,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대답 자체가 미스인 것 같고요. 주주들 중심으로 중요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즌에 대해 주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으면 그에 알맞는 이해하기 쉬운 보도문을 만들어서 홈피에도 올리고 뉴스도 내보내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주주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반대로 가만히 있으면서 숨기면 상황이 달라지는지 좀 되묻고 싶습니다. 요즘 투자자들이 예전하고는 틀려서 자료 수집하고 펀더멘탈 분석하고 심사숙고해서 회사도 가보고 그리고 나서 투자에 임합니다. 소위 말하는 주식 전문가들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고요. 큰 손도 많고 또 수익도 잘 내시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계약이나 새로운 승인 같은 경우 회사만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가 무슨 수로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주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 홈피에라도 소개를 하는 것이 도리인데 그거조차도 없으니 역으로 주주들이 해외 사이트를 뒤져서 알아내고 오히려 회사에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문의하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한마디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분자 진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할 수 있으니 그냥 니네들은 우리가 내보내는 것만 보고 들어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결국 앞으로
회사 측에서 우리들의 공시 및 홍보 방식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대못을 박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외골수네요. 제발 좀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 주가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시즌의 주가와 비교한 다음에 주주들의 심정을 헤아린 후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했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어찌되었건 오늘 100원 내린 약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주 만약에 하락이 이어진다면 정말 긴장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현재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절대 미스하시면 안 되고요. 냉정하게 대응하시면서 장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푹 쉬시면서 원기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